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법규 강의하고 있는 김성곤입니다. 먼저 이 회사법규 과목이 어떤 과목이랑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여기에 토시 과목이 회사법규라고 되어 있죠. 어떤 법이냐 하면 회사법규라는 건데 회사에 관계되는 모든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러면 그냥 우리가 회사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회사법. 회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요거는 뭐야? 바다라는 이야기죠. 바다. 그 다음에 사학하는 것은 일사자예요. 그런 게 바다에 대한 일이 많겠죠. 이런 것을 전부 다 모아놓은 법이 회사법이에요. 어느 정도 된다? 엄청 많아요, 이거는. 회사법이. 자, 먼저 바다에 대한 것을 보면 제일 먼저 뭐가 관계되나? 선박이 관계되겠죠. 선박도 종류가 많잖아요. 어선도 있고, 유람선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선박에 관계되는 것도 법으로 만들어 놨다. 그 다음에는 선박에 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이죠. 사람도 관계된다. 어떤 사람이겠나? 선원들. 선원에는 선장도 있을 거고, 항해사, 도선사 다 관계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선박의 소유자도 관계가 된다. 사람도 관계된다. 그 다음에는 항만이 관계되겠죠. 항만 관계된다. 그러니까 항만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 어항도 관계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해운업, 업도 관계돼. 해운업이 나오니까 뭐나 수산업도 관계되겠죠. 수산업도. 거기다가 해양환경도 관계된다. 해양오염 관계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이게 법의 종류가 회사법이라는 게.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를 그럼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가? 이게 적어도 수십 가지가 아니고 100가지가 훨씬 넘어요. 이게 종류가. 그런데 그걸 다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우리가 회사법규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나 물어보면 거기에서 대답을 못 해요. 전부 다 관계된다는 게 회사에 관계되는 법은 모두가.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 많은 법을 100가지가 넘는데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기출문제를 보는 거예요. 기출문제,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를 보니까 몇 가지 법이 정도 출제되나 하면 한 35가지 정도의 법이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주로 35가지 법을 갖다가 기출해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5가지 정도 돼요. 우리가 공부할 법 종류가. 그런데 이거는 법이라는 게 수시로 바뀌죠. 그 다음에는 35가지 법도 수시로 엄청 바뀌어요, 이게. 그래, 그런 걸 잘 알아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겠고.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오늘 나눠준 것 중에서, 연도별 기출문제 분석표가 있죠. 연도별 기출문제 분석표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맨 끝에도 있어요. 기출문제 2011년부터 이번 시험까지 해가지고 거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법이 거기에 31가지 정도로 적어놨죠. 적어놨는데, 자, 선박법부터 2011년부터 여기에 통계를 낸 거예요. 왜 2011년도부터 나면은 2011년부터 문제가 공개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통계를 내본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쭉 보니까 올해 2020년 이번 1차 시험까지 내봤어요. 내봤는데 보니까 분포도가 있죠. 이게 많이 적혀있는 것은 자주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출제 빈도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선박법 보니까 쭉 나왔죠. 이번에도 한 문제 나왔죠, 이게. 그 다음에 선박안전법은 2문제씩 해가지고 계속 나왔잖아요. 이건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박안전법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다 공부를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나? 왜 해야 되겠나? 여러분들은 목표는, 회사법규의 점수 목표는 100점이에요.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특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회사법규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투자되면은.
그래서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은 전부 다 공부를 다 해야 된다. 전부 다. 시간이 좀 많이 투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어떤 법인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지금 봐도 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업을 마치고 나서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볼 거예요. 다시 보면 아 여기서 많이 낚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고로 어떤 거 참고를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법 중에서 여기에 31가지로 되어가 있죠. 31가지 말고 또 필요한 강의를 해야 될 앞으로 나올 확률이 있는 법이 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연한 사고 예방에 대한 법, 이거는 아직 나오질 않았는데 앞으로 나올 확률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 할 거고. 그 다음에는 해양 경찰법이 새로 제정이 됐어요. 새로 올해 제정이 됐어요. 제정이 돼서 2020년 2월 21일 제정이 돼가지고 만들어지기는 그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공포 기간이 있어요. 법이 만들어지면 공포하고 나서 제정이 돼가지고 2월 21일부터 뭐냐면 시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험 문제 안 나왔어. 그런데 해양경찰법은 해양경찰 시험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오겠죠. 앞으로 중요한 법이에요, 이게. 그럼 12월 달에 나올 거예요, 문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해요. 복잡하지는 않아. 페이지 수도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선박교통 관세에 대한 법이 새로 또 만들어졌어요, 이게. 그래, 이게 언제 되냐면은 2020년 6월 4일 이것도 시행이 돼요. 이게 옛날에는 뭐냐면,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여기는 안 나왔구만. 옛날에는 선박교통 관세가 이게 뭐로 되어 있나 하면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고 시행 규칙으로 돼가 있는 거예요. 규칙이 된 게 법으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같아. 내용 같은 이것도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 법이 됐기나 이게 나오겠죠, 시험 문제. 이번에는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규칙이 법으로 됐으니까 나올 거예요. 그걸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어선안전조업법이라고 이게 또 새로 만들어졌어요. 언제부터 시행되나 하면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게 보세요. 그게 보니까 20번을 한번 보세요. 20번을 보니까 선박안전조업 규칙이라고 되어 있죠. 선박안전조업 규칙이 뭐로 된다 하면은 법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그래, 이걸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선박안전조업 규칙 이번에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 법으로 안 나오지. 뭐로 나오나? 어선안전조업법으로 나올 거예요. 예, 바뀌었다는 걸. 그러니까 그게 20번에 선박안전조업 규칙하고 선박통제 규정이 뭐로 된다 하면은 선박안전조업법이 된 거예요. 이것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2월 28일부터 여기 아주 멀었죠. 시행되려고 하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12월 달 시험 치니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수산업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수산업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나? 그것도 8월 28일부터 시행돼요. 그래서 수산업법 강의를 할 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법이 좀 바뀌었다는 거. 예.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공부를 다 해야 된다. 알아두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법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 시험 문제 나온 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특히 기출문제 나온 거는 전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기출문제에서 말이 좀 나왔어요. 똑같은 문제라기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온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는, 교재는 여러분이 나눠줬죠. 여러분이 준비한 상하고는 된 것을 교재를 이론서에 그거는 이론서로서 할 거고, 그리고, 강의는 오늘 제일 먼저 선박법을 할 거예요. 선박법을 했잖아요. 선박법을 하면 단원 끝나고 나면 요점 정리를 해줄 거예요, 선생님이. 단원마다 끝나면 요점 정리를 해. 요점 정리가 끝나면은 뭐냐면은 기출문제,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나눠준 기출문제 있죠.
거기서 그 단원만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단원만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볼 거예요. 그래서 단원을 끝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그러니까 회사복귀는 월요일마다 데일리 테스트가 있어요. 그 전에 그날 배운 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주에 배운 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요.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테스트를 계속 할 거예요. 그게 언제나 하면은 14시 30분 전에 하는 거예요. 14시 30분 시작이니까 14시에 테스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20분간 할 거예요. 20분간 하고 점수가 발표를 하겠죠. 발표를 하고 14시 이후에 오면 시험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테스트 한다는 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수업은 언제? 수업은 월요일이죠. 월요일하고 목요일 14시 30분에 할 거예요. 30분 시작해서 몇 시간? 4시간 정도 할 거예요. 4시간. 4시간 하는데 지금 거기에 나는 강의 계획서를 한번 봅니다. 강의 계획서에 보니까 오늘 7월 6일부터 해가 4시간씩 해가지고 거기에 그 8주를 하니까 8월 27일 날 끝나죠. 이론이 8월 27일 끝나는데 아마도 8월 27일까지 못 끝낼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강을 할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문풀은 8월 31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죠. 8월 31일부터 9월 17일까지 어디까지나 계획이에요. 이거는 계획이니까 약간 날짜가 바뀔 수 있다고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걸 왜 나눠준다 하면은, 자, 학원에 온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나, 선생님이 강의를 했다 그러면은 미리 예습을 좀 하고 와야 돼. 회사복귀는 예습하기는 쉬워요. 어떻게 하느냐, 한번 읽어오면 되는 거예요. 꼭 이걸 예습을 안 하면은 그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 그래서 자기도 한번 예습을 했다 하면은 어느 정도는 알아듣는 거예요. 예습을 많이 할수록 좋다. 근데 예습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복귀는 한 번, 두 번 읽어오는 거예요. 꼭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복습이에요. 제일 중요한 복습이죠. 이 회사복귀는 복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오늘 지금 선박법을 할 거예요. 그럼 선박법 배운 데까지 복습하는 거예요. 내일은 처음부터도 배운 데까지, 처음부터 배운 데 계속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선박법 했죠. 회사복귀는. 내일 선박 안전법을 하면은 다음에 선장 안전법 안에 선박법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 종류가 많다 보니까 법을 구별해야 돼. 선박이라는 게 선박법에서 이야기하는 선박하고 회사 안전법에서 이야기하는 선박하고 달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또는 제외 선박이 있어요. 선박법에서 이 선박은 선박이 아니라는 선박이 있어요, 선박에. 그런데 다른 데서는 또 선박이에요. 그런 부분이 엄청 헷갈려요. 그게 적어도 법이 30개 되니까. 그걸 구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 계속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양이 많아질수록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계속적으로 보고 한 사람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구별이 딱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100점 나온 사람들이 회사복귀가 100점 나온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표가 100점이에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예습, 복습이에요. 예습, 복습. 특히 복습이에요. 복습은 어디부터?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그런데 선생님이 나눠준 거는 이론서죠. 그러면 문제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원 끝나잖아요. 한 단원이 끝나면 문제집을 봐야 돼요. 문제집을 봐야지 어떤 문제가 나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게. 문제집 안 보면 안 돼. 단원 끝날 때마다 선박법에다 그럼 선박법. 그리고 어떤 문제를 선택해야 돼. 시중에 나온 문제집이 많아요. 여러 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들어서 이게 좋다는 걸 선택하면 맞을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떤 문제집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기 좀 그렇는데, 자기한테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좋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안 맞으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문제집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빨리 해야 될 거예요. 없는 사람은. 그래서 단원 끝날 때마다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습 복습을 안 했다. 선박법 넘어갔다. 그 다음 선박 안전법인데 복습을 안 했다 하면은 중간에 비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계속 복습을 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틀림없이 12월 달 되면 만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키면은 처음 들을 때하고 똑같아. 특히 회사법규는. 회사법규는 누가 많이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기억력이 좋다, 안 좋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보면 자기 보는 게 머릿속으로만 외우는 게 아니고 눈으로도 외워요, 눈으로도 외우기 때문에 이거 어느 페이지에 있다고 나중에 알 정도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우리가 잘하는 사람이라는 게 지금 시험 치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모르는 것을 빨리 찾는 사람이에요. 그 무슨 이야기였나? 계속적으로 세우면 이거 몇 페이지 있다고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생님이 수업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나눠준 것이 5종이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제일 먼저 한번 보세요. 강의 참고 자료라고 있어요. 강의 참고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강의 참고 자료는 이거는 강의를 할 때 책에 전부 다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볼 거예요. 매일 가지고 다녀야 되겠지. 수시로 강의 참고 자료를 볼 거예요. 수업하면서.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모음이 있죠. 2011년도부터 이번 6월달 시험 친 데까지 그게 있어요. 이거는 연도별로 돼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유효할 거예요. 좋을 거예요. 이거는 있고, 이거는 단원 끝날 때마다 선생님이 단원별로 풀이를 할 거예요. 그 다음 강의 계획서. 왜 강의 계획서 나눠줬다 했나? 강의 계획서를 보고 예습을 하라고 나눠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오표. 상당히 정오표는 매일 볼 거예요. 정오표를 보면서 어떤 것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고치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정오표가 있고, 그 다음에 연도별 분석표는 기출문제 맨 끝에도 나가 있어요. 기출문제 맨 끝에 보면은 연도별 분석표가, 이거는 나중에 공부를 다 해놓고 보면은 유효하게 볼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법규가 바뀌면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내일 법규가 바뀌면 오늘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 그는 어떻게 하겠나? 신구문 대비표로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인터넷에. 그래서 뉴스타디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에 보면은 핵꿈사라겠죠. 핵꿈사라는 카페에 올릴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바뀐 부분은 거기서 찾아야 되겠죠. 강의 중에는 항상 나눠줄 거예요. 신구문 대표를 항상 나눠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면서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선박법 한번 볼까요? 자, 제일 첫 단원을 한번 봅니다. 첫 단원이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선박법으로 되어 있죠. 제일 첫 단원이에요. 선박법은 이 회사법규 중에는 제일 알기 쉬운 법이에요. 선박법은. 자, 선박법이 어떤 거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선박법이라는 게 선박국적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선박법에는 선박국적을 알 수가 있어요. 선박국적은. 선박국적을 갖다가 우리가 선박국적법이라 이야기하고, 또는 선박을 등록하는 등록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먼저 우리 선박이 건조가 되잖아요.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면 무엇을 해야 되나 하면은, 여기 선박국적법이라고 했는데, 선박국적이 대한민국인 걸 나타내는 법이에요. 대한민국 어디에 그게 대한민국 선박이 되려고 하면 선박국적 증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선박 국적 정서에 대한민국 선박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선박 국적 정서를 발급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 하면 이게 선박법에서의 내용이에요. 선박 국적법이라고 했죠. 선박 국적 정서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선박 국적 정서를 발급 받으려고 하면 제일 첫째, 선적항을 우리가 정해야 돼요. 내가 어디를 선적항을 두는가, 선적항을 정하는 거예요.
선적항은 어디에 정하는다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선박 국적 정서를 발급받는 곳이에요. 선적항을 내가 정해요. 부산 어디 정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나 하면 우리가 배가 만들어졌을 때 제일 첫째는 선적항을 정하고 두 번째는 톤수를 측정을 한다. 톤수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톤수를 측정하고 나서 뭐를 하나 하면은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는 자기 사유권이기 때문에 어디에 하나 하면은 등기소에서 해요. 등기소에서 선박을 등기를 해요. 그럼 자기 소유가 되죠. 팔 수도 있어요. 사유권. 그런데 등록은 등기는 등기소예요. 등록은 누구한테 하나 하면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에요. 지방해양수산청장한테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해야지 이 배가 누구 거다를 알 수가 있어요.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하고 나면은 뭐를 주나 하면은 등록 원부에다가 이 배를 적어요. 적고 나서는 뭐냐면은 선박 국적 정서를 발급을 해줘요. 이것이 나오는 것이면 선박법이에요. 네,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선박 톤수 측정도 지방해양수산청장이에요. 이게 톤수를 측정을 해야지 등기를 먼저 하고 나서 등록을 해야 돼요. 등기를 할 수 있는 선박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선박이 있어요. 20톤 이상 되면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기성과 범선은 20톤 이상 돼야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20톤 이상 안 되면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등록은 등기를 안 하더라도 등록은 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선박도. 일단 그래서 등기를 먼저 하고 등록을 한다. 등록하고 나면 지방청장한테 등록하고 나면 뭐를 준다고? 선박 국적 정서를 발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나오는 게 선박법이에요. 여기 대충 이야기했어요. 자, 볼게요. 자, 선박법에 제일 먼저 총칙 나오죠. 여기에. 선박에 총칙이 나왔어요. 총칙은 어느 법이나 전부 다 총칙이 다 있어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총칙에는 이 법을 만드는 목적이 나와요. 첫째. 세 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각종 용어들의 해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떤 배가 적용된다. 적용 범위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게 총칙에 나와요. 어느 법에는 다 있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2장에 보니까 한국 선박의 특권과 의무가 있죠. 선박 보면 한국 선박이라는 인정하는 그런 정세예요. 선박 국적 정서가. 발급받은 한국 선박이죠. 한국 선박이 되면은 특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의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알아보는 게 특권 세 가지, 의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장이면 선박 톤수라 해놨죠. 선박 톤수에는 선박 톤수 종류에는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 공부를 할 거예요. 네 가지가 있어요. 선박 톤수 종류에는. 제일 먼저는 뭐냐면 국제 총 톤수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총 톤수가 있어요. 톤수가 있고, 세 번째 순 톤수가 있어요. 순 톤수가 있고, 네 번째 재화 중량 톤수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톤수에 이것을 측정하는 거예요. 왜 톤 측정을 왜 한다 했나? 톤 측정을 해야지 등록을 한다 했죠. 등록하기 위해서 톤수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봐요. 그래서 톤수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장에 보니까, 사장에 보세요. 사장에 보니까 선박의 공시제도 이런 데가 있죠. 여기에. 우리나라의 공시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뜻이에요. 공개적으로. 공시제도는 우리나라 이원화되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등기가 있고 등록이 있어요. 등록. 그런데 등기는 안전법에서는 등록에 대한 사항이 나와요. 등기는 뭐라 했나? 등기는 선박 등기법에서 나와요. 등기법에서. 그래서 등록에 대한 사항이 거의 많이 나오고 있다. 이라면 되겠고. 그 다음에 5장의 선박법상의 각종 정서가 있죠. 정세는 어떤 게 있나? 선박 국적 정서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 톤수 정서랄지 이런 종류가 있어요. 몇 가지가. 그게 대해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6장에 보면은 외국에서 이런 것을 등록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물을 누가 번역하면은 외국에서는 영사가 대신하고 있어요. 영사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페이지. 자,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이 선박법은 다른 법에 대해서 제일 간단하고 알기가 쉬워요. 읽어볼게요. 자, 먼저 목적, 총칙에는 세 가지가 나온다 했죠. 뭐가? 목적, 그 다음에 용어, 적용 범위가 나와요. 자, 먼저 목적을 볼게요. 목적은 선박의 무엇에 대해서 나오는가 하면 목적이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 이 선박법에서는. 그 다음에 톤수 측정에 대해서 나온다. 등록에 대해서 나온다. 이걸 규정하는 법이다. 알기 쉽잖아요. 제일 첫째 뭐야? 국적, 선박 톤수 측정, 그 다음에 등록. 이걸 갖다 규정하는 것이 뭐라고? 선박법이에요. 선박법이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해사에 관한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해상 질서도 유지하고 국가의 권익도 보호하고 국민 경제 향상에 이바지하는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죠. 등록을 해야 관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등기 같은 거 등록을 해야지 세금도 거둘 수가 있겠죠. 그런 걸 관리한 그런 선박법. 그래, 세 가지 뭐야? 국적, 선박 톤수, 등록을 규정하는 법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용어를 보세요. 용어 정의에는 여기에서 선박법에서 선박이라고 하면 뭐냐면 수상, 물이죠. 물이. 수중, 물 밑에죠. 잠수함도 선박이에요. 여기 선박법에서는. 수중에서 항해용,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갖다가 선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박법에서는. 자, 종류가 나오죠. 종류하죠, 이거는. 선박법에서 선박을 분류하는 데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야? 기선, 범선, 부선이에요. 예를 들어 어선 이렇게 분류를 안 해. 선박법에서는. 뭐야? 기선이냐, 범선이냐, 부선이냐만 구별하는 거예요. 됐죠? 세 가지. 자, 읽어볼게요. 밑에 기선대가 있죠. 기선 두 가지가 있어요. 기간을 사용하여 추진한 선박, 또 하나는 수면 비행 선박. 요 두 선박을 기선이라고 해요. 기간을 사용하여 추진한 선박이라는 건 뭐냐면은 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이런 선박도 있어요. 이걸 뭐라 하나? 선외기라고 하죠. 선외기. 붙였다 뗐다는 기간이 있어요. 그것도 뭐야? 기선이에요. 됐죠? 또 하나 더. 범선도 기관을 달고 있는 범선이 있어요. 범선인데. 그런데 주로 기관으로 움직이면은 이거는 범선이 아니라 기선이에요. 주로 도처로 움직이면은 뭐라고? 범선이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겠죠?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수면 비행 선박대가 있죠. 수면 비행 선박은 어떤가 하면은 표면 효과 작용을 이용해서 수면 가까이에서 건져서 나는 비행기예요. 선박이에요. 선박인데 비행기하고 선박을 합쳐놨다고 생각하면 돼. 물 위에 2m에서 5m 떠요. 이게 수면 비행 선박이. 속도가 어느 정도나 하면은 속도가 200km에서 600km 엄청 빠르죠. 1초에. 엄청. 그래서 요즘은 이게 상업적으로도 이용하고 있어요. 이게 여객선도 있고 그 다음에 화물선도 있어요. 이게 그것을 뭐냐면 수명 비행선, 이건 기선에 속한다는 게. 자, 그 다음에 범선대 있죠. 범선은 도철 사용을 추진한 선박이다. 기관과 도철 모두 사용하는데 주로 도철 사용하는 것은 범선이다. 주로 기관을 사용하면 기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선. 부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하나? 바지락 하죠. 바지락 하잖아요. 부선. 이거는 뭐냐면 자항 능력이 없다. 자기가 기관이 없어가지고 자항 능력이 없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겠죠. 있으면은 앞에 끌려가 가는 배가 있고 붙어가지고 끄는 배가 있어요. 이걸 예인선이라고 하죠. 예인선, 피예인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부선, 자항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런 배 또는 이런 배를 갖다가 뭐라 한다? 부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장력 없이 다른 배에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을 이야기한다. 자, 그 밑에 봐요. 소형 선박 나오죠. 언제든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소형 선박 종류가 각 그마다 틀려요. 법마다 틀려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박법에서는 어떤다? 소형 선박이라고 하면 총 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범선, 부선은 어냐? 100톤 미만의 부선 반드시 에워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선박을 소형 선박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분류해놨는가 하면 소형 선박은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소형 선박 등기를 할 수 없어요.
어느 선박이 등기를 할 수 없나?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범선, 그 다음 총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은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형 선박이 지금 선박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다른 법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볼게요. 참고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네. 참고 자료 1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참고 자료 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페이지. 맨 앞에. 참고 자료 1페이지. 이거는 시험 문제 언제든 나와요. 같이 좀 보세요. 자, 참고, 그게, 소형 선박의 정의대가 있죠. 정의 보면은, 선박법에서는 조금 전에 했죠. 선박법에서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범선대가 있죠. 기선범선. 그 다음에 총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대가 있죠. 요거는 지금 했던 거다. 그 다음에 선박안전법, 다음 시간에 선박안전법에 대해서 할 거예요. 선박안전법에서는 선박 길이가 12m, 이거는 길이로 나오죠. 12m 미만한 것을 갖다가 하면 소형 선박이에요. 선박안전법에서는. 선박직원법에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소형 선박 조종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선박직원법에서는 뭐야? 25톤 미만이에요. 다 틀리죠. 이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수상에서 수색 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기물, 기름 또는 유해 액체 물체를 산적 운반이나 뭐냐면은 포장을 안 하고 그대로 질른 거예요. 전체를. 그걸 산적 운반이라, 산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산적에 전용되지 않은 총톤수, 이건 100톤이에요. 100톤 미만의 선박을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뭐를 하나 소형 선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든지 시험 문제 나와요. 나중에 하겠지만은 알아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번에 보면은, 그래서 소형 선박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범선, 총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이라고 했죠. 이 선박은 등기를 갖다가 소형 선박 이상 되면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형 선박 할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적용 제외 선박대가, 적용 범위 적용은 한국 선박에만 적용한다 했어요. 선박법에서는 한국 선박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한국 선박이 어떤 것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이거는 교재 2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게 20페이지. 교재 20페이지. 이거 미리 볼게요. 자, 한국 선박이라 하는 건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4가지 선박을 한국 선박이라 해요. 제일 첫째, 국유 또는 공유 선박대가 있죠. 나라 선박이라는 거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선박들이에요. 이것을 국유, 공유의 선박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한국 선박이에요. 두 번째,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도 한국 선박이다. 세 번째,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한 선박도 한국 선박이다. 네 번째 보세요.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3위의 법인, 외국 법인이에요. 외국 법인. 1, 2, 3 위의 법인이 뭐냐면 외국 법인이에요. 이 외국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된다. 그게 한국 선박이에요. 대표자. 그런데 대표자가 공동대표예요. 공동대표일 때는 그 전원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된다. 옛날에는 이게 3분의 2 또는 2분의 1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여기 바뀌어가지고 공동대표일 때는 그 전원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요 4가지의 소유한 선박을 대한민국 선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은 대한민국 선박에 적용한다. 자, 그 다음 1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9페이지를 보니까 일부 적용 제외 선박대가 있죠. 이거 좀 알아놔야 되겠죠. 적용 제외 선박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선박부 적용 안 하는 선박이에요. 적용이 안 하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나? 9가지가 있죠, 그게. 옆에 보면은 적용 제외 선박 9가지. 이거는 선박부 적용 안 해요. 그렇죠? 9가지. 읽어볼게요. 제1번. 군함 경찰용 선박. 해양 경찰 선박은 선박부 적용 받나 안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 보니까 2번에 보니까 일부라는 말을 붙여가 있죠. 일부. 전부 다 선박법 전부를 적용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적용을 해요. 어떤 거 10가지가 있죠. 그게 옆에.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10가지가 있다. 7조부터 8조부터 22조까지.
이것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나머지는 적용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에요. 요 7조부터 22조까지 10가지가 대부분 선박법의 요점이에요. 자, 볼게요. 1번에 7조에 보세요. 선박 톤수 측정 신청대가 있죠. 선박 톤수 측정을 왜 하나? 등록하기 위해서 하죠. 등록하기 위해서. 2번에 보세요. 등기 등록이 있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8조에 보니까 등록 상황이 변경됐을 때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등록을 말소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이 이야기가 군함이나 경찰용 선박은 등록을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다른 걸 따지면은. 그래서 등록을 안 해도 되는 선박이 몇 가지, 8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게 일부 적용이라는 게 물론 조금 다른 내용도 있지만은 결국은 등록을 안 해도 되는 선박이 1번에서 9번까지 등록 안 해도 돼요. 됐죠? 일부 적용 제외예요. 읽어볼게요. 자, 군함, 경찰용 선박 등록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2번에 총 톤수 5톤 미만의 범선, 5톤 미만의 범선인데 기간을 설치가 안 돼야 돼. 기간 설치하면은 이거는 등록해야 돼. 됐죠? 5톤 미만이라도 기간이 설치됐으면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간이 설치 안 되는 범선은 등록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총 톤수 20톤 미만의 부선인데 20톤 미만은 등록 안 해야 된다. 근데 20톤 이상 되면 등록해야 되죠. 부선도.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 4번에 20톤 이상의 부선 중에서 2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 대리용으로 저장용으로 그래서 수상에 고정되어 가지고 있는 부선, 그러니까 20톤 이상이 되더라도 선박 계리용이나 저장용이나 고정대가 있는 선박은 등록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런데 밑에 다만대가 있죠. 밑에 보니까 수상호텔 이렇게 고정대가 있는 20톤 이상 되는 선박 중에 고정대가 있는 거는 고정대가 있는 계리용이나 저장용은 안 해도 되는데 다만 수상호텔, 수상식당, 수상공영장 등 부여식 수상구조물형인 부선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뜻이에요. 알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20톤 미만의 부선은 등록 안 한다. 그런데 20톤 미만의 부선은 안 하는데 20톤 이상 되더라도 고정된 것은 안 한다. 하지만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수상공영장, 부여식 수상구조물은 등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선은 알아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사화대 젖는 선박은 안 한다. 등록 안 한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세요. 어선법 제2조이라는 어선이라 해야죠. 어선 등록 안 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어선 등록 안 해요. 그런데 어선 등록 안 해도 되겠나? 해야 되겠죠. 이게 어선은 예전에는 어디에 있었나 하면은 선박법에 있었어요. 어선이. 그런데 어선이 많아지고 하니까 선박법에 뛰어가 어선법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선은 어선법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받는 거예요. 선박법에 적용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됐죠? 어선법에 적용받아가 등록해야 돼요. 어선법에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선박법에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됐죠? 어선 등록 안 한다. 선박법에서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이에요. 준설선은 밑바닥을 파는 그런 선박이죠. 이 선박은 선박법에서 등록하는 게 아니고 준설 그 법에 의해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등록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은 여기서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 보세요.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 안전법에서는 동력수상레저 기구 중에서 수상레저 안전법에서 동력수상레저 기구는 엄청 숫자가 많아요. 수상레저 기구는 그 중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레저기구 중에서 동력이 붙어가 있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나 하면 6가지에다가 3가지가 더 추가돼가 몇 가지 있나 하면 9가지 종류가 있어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이거는 등록해야 되는 게 4가지는 등록을 해야 되는 동력수상레저가 등록해야 되는 게 4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상당히 중요한데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중에서 레저기구는 수상레저 안전법에 의해서 등록하는 거예요. 그게 등록되어 있어서 여기 할 필요가 없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라서 동력수상 레저 기구 중에서 등록을 한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면 수상 오토바이, 그 다음에 모터보트, 고무보트, 요트는 등록이 된 이는 4가지는 여기서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9가지는 일부 적용만 된다. 일부 적용만. 등록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갖다가 그러면 제외되는 규정이 어떤 거냐 하면은 통수 측정이 있고 등기 등록이 있고 쭉 있죠.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등록 18조의 등록사항 변경, 말소 등록 이런 것은 적용 제외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6번에 어선이 있죠. 어선을 어떤 선박을 어선이라 하면은 자 그게 교재 7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나중에 또 볼 거예요. 미리 한번 볼게요. 어선이라 하면 어떤 걸 어선이라 하면은 자 볼게요. 어선이 있죠. 어선이라 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그 다음에 어획물, 운반업, 수산물, 강호업 이걸 하는 그래 수산업에 종사하는 선박 어선이라 해요. 어선. 두 번째 4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수산업에 관한 5가지가 있죠. 시험, 조사, 지도, 단속, 교섭. 교섭선이나 조사선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어선이에요. 그게 어선이다. 그 다음에 3번에 봐요. 건조 허가를 봐서 건조적인 선박. 자, 요걸 미리 알아둡니다. 어선은 여기에 일반 선박들은 건조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건조 검사는 받아요. 난 검사가 나오겠지만 건조 검사는 받아요. 그런데 일반 선박 건조를 할 때 허가는 안 받아도 돼. 그런데 어선은 특이하게 내가 건조하려고 하면은 건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어선은 계속 많이 생기면은 고기를 자꾸 잡으면 남획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가를. 아까 등록을 하는데 누구한테 등록한다 했나 선박법에서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했죠. 그런데 어선도 등록을 해요. 어선은 누구한테 하나 하면 시장 군수구청장이라 해요. 구청장한테 뭐를 하냐면 등록을 해요. 나중에 어선법에 나올 거예요. 미리 구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데 건조검사는 어선은 일반적인 선박은 건조 허가는 안 받아요. 건조 검사는 받지만 어선은 건조 허가를 받아야 돼. 누구한테?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는 하나 더 있어요. 해양수산부 장관한테도 받아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원양어선 같은 것은 해양수산부 장관한테 받아요. 근데 일반 어선들은 전부 다 시장 군수구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을 어선이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이라 했죠. 어선 등록 누구한테 한다 했나?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한다 했죠. 시장군수. 그것은 어선이 4가지예요. 어선 종류가. 이것도 나중에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자 6번에 어선법에는 어선은 일부 적용된다 했죠. 이거는 일부 제외된다 했죠. 그래서 등기 등록. 그런데 밑에 보세요. 다른 거는 전부 다 10가지가 적용 제외되는 규정이지만은 어선은 보세요. 6호, 제6호 어선에 대해서는 등기 등록, 등록사항, 말소 3가지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왜? 어선법에서 취급하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는 뭐다 하면은 중용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중용된다. 중용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준용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실제적으로 법이 달라요. 법이 다른데 비슷하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성질이 다른 걸 갖다가. 그런데 적용할 때는 비슷하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나? 옛날에 어선법이 선박법이 있었다 했죠. 나왔어요. 그런데 적용하는 건 비슷해. 선박이니까. 그러니까 요 3가지는 어선법을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선박법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됐죠? 나머지는 선박법을 적용한다는. 그래서 요 3가지만 적용 제외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어선법에서는. 알아두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20페이지 보니까, 자, 한국 선박이 나오죠. 한국 선박, 아까 4가지가 있다 했죠. 뭐야?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국가지방자치 소속 선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했다. 그 다음 세 번째,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한 선박. 그리고 네 번째, 외국 법인이 그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또는 공동대표일 때는 그 전원이어야 된다. 전원, 알아놔야 되겠죠. 전원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것을 한국 선박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 선박의 특권 세 가지, 의무 세 가지가 있다 했죠. 특권을 먼저 볼게요. 특권. 한국 선박의 특권 세 가지. 국기 개항권. 한국 선박이 아니면은 국기 개항할 수 없어요. 국기 개항권. 이거는 국기 개항권은 특권인 동시에 의무예요. 이것도 의무에 속해요. 안 올리면 안 돼. 그런데 내가 한국 선박이면 올릴 수 있어. 그러니까 특권인 동시에 의무예요. 이거는 국기 개항권 있죠. 자, 국기 개항 있죠. 제5조 보니까 한국 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기를 개항할 수 없다 돼가 있죠. 그런데 올릴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 올리나 하면은 대한민국의 항만이 외국 선박이에요. 외국 선박이 대한민국 항만에 출입한다. 우리 항만에 들어올 때는 외국 선박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 선박이. 또 하나 더 있죠. 머문다. 항구에 머물 때도 올릴 수 있다. 외국 선박은 우리나라 국기를 못 올려요. 근데 올릴 수 있다. 언제? 항구에 들어올 때, 나갈 때, 출입할 때, 또는 항구에 머물 때 올릴 수 있다. 어디에 올리느냐? 뒤에 나오죠. 머무는 한국 선박, 외 선박이 외국 선박이잖아요. 외국 선박 올릴 수 있다. 어디에? 마스트, 그 밖에 외부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아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세요. 두 번째 특권. 불개항장 기항권 되어 있어요. 이게 불개항장이라고 나왔어요. 불개항장의 대가 되는 말이 뭐겠어요? 개항이 되겠죠. 개항. 그런데 요즘 불개항장 개항이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불개항장을 연안항이라고 해요. 개항을 무역항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역항. 자, 그러면은 불개항장에는, 연안항에는 외국 선박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개항에는 외국 선박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불개항장에는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허가를 넣는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일단 못 들어와요. 자, 우리나라 항만이라고 해요. 항만이 전체가 몇 개가 있나 하면 60개가 있어요. 항만이라고 불린다. 60개의 항만이 있어요. 이 항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나 하면은 무역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 문제 다 나왔던 거예요. 항만법에서 다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무역항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연안항이 있다고 했죠. 무역항이 31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안항이 29개 합쳐가지고 60개의 우리나라 항만이 있어요. 60개의 항만이 있고, 무역항이 몇 개가 있나? 무역항은 또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관리 무역항이 있고, 지방관리 무역항이 있어요. 국가관리 무역항이 14개, 지방관리 무역항이 17개 가지고 31개의 무역항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항만법에 나오지만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무역항이 이렇게 해당되는 게 몇 개냐까지 나왔어. 나중에 항만법 할 때 할 거예요. 근데 미리 개수라도 외워놓으세요, 이거는. 그 다음에 연안항은 29개가 있다겠죠. 29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관리가 있고 지방관리가 있어요. 국가관리 연안항이 11개, 지방관리 연안항이 19개, 29개가 있어요. 이 정도는 외워놔야 되겠죠. 항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개항장 기항권이 우리나라 선박은 절대 국기를 올릴 수 있어. 그 다음에 불개항장이 외국 선박은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 선박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개항장 기항권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국내 연안 무역권이다. 읽어볼게요. 불개항장의 기항은 국내 항간에, 그러니까 외국 선박, 불개항장이 외국 선박이 못 들어오는 운송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한국 선박이 아니면은 불개항장의 기항하거나 국내 항간의 여객 화물 운송할 수 없다 되가 있죠. 외국 선박은 못 하는 거예요. 연안항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들어간다.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외워놔야 되겠어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떨 때 들어갈 수 있는가? 제일 첫째, 외국 선박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거기에 보니까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다.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양사고가 났을 때 들어갈 수 있다. 또 하나 더, 포획을 피하는 경우에 할다. 포획을 피하는 경우가 어떠냐 하면은 지금 해적들이 잡으러 와요. 잡으러 갈 때 피해가지고 우리나라 항구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해가 들어올 때. 그런 것은 들어올 수 있다. 또 하나,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들어올 수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허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첫째, 법률 조약에 규정이 있다. 해양사고 포획을 피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 할 수 있다. 자, 이걸 어겼다. 어기고 외국 선박 이런 경우가 아닌데 우리나라 들어왔다. 연안항에. 엄청 커요. 이 죄가 얼마나 해놨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아놔야 되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외국 선박의 불경장의 귀양 등의 허가 신청에 대해서 끝에 뭐라고 되어 있나? 끝에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죠. 시행규칙이에요. 어떻게 되는 걸 볼게요. 불경장에 귀양하거나 국내 한간에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까 허가 누가 한다 했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다 했죠. 그런데 읽어볼게요. 발언하는 저는 불경장 등의 허가 신청서를 누구한테 내놓고 하면은 해당 불경장에 낸다. 또는 여객의 성선지나 화물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한테 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체 누가 허가를 하는 거야? 누가? 잘 모르겠죠. 허가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위임됐다 해요. 위임. 권한의 위임이라고 해요. 권한의 위임대가 실제로는 누가 나가? 지방해양수산청장이에요. 실제로는. 그럼 문제 나오면 누가 한다는 거야? 두 개 다 맞아요. 두 개 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이에요. 위임되기 때문에. 자, 위임상이 어떤가 한번 볼게요. 페이지 3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0페이지를 보니까 권한의 위임대가 있죠. 권한의 위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런 걸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하는 게 전부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나? 밑에다가 시키는 거예요. 어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네가 해라 이렇게 위임된 거예요. 읽어볼게요. 해양수산부 장관은 30일 달에 이것을 권한을 누구한테? 지방해양수산청장한테 위임한다고 되어 있죠. 자, 어떤 것이냐 볼게요. 무엇을 위임된다 하면은 1번 보니까 법 6조 단서, 조금 전에 했던 게 6조예요. 6조 단서에서 한국 선박이 아닌 선박이 불경장의 귀양 허가 또는 각 한간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이것은 이 업무는 원래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 이걸 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청장한테 위임된 거예요. 실질은 지방청장이에요. 이런 것을 권한의 위임 이렇게 이야기해요. 위임된 현상이다.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을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오늘 집에 가면 법제출을 들어가 보세요. 법제출을 들어가 보면은 자, 여기에 법제출 보면은 선박법을 치면은 선박법이 나오겠죠. 선박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선박법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행령이라고 나왔어요. 시행령.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선박법하고 뭐냐면은 시행규칙이라고 나왔어요. 얘가 세 가지가 나와요. 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이에요. 이거 법령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어디서 만드나?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면은 새로 만들다니 여러 고치다니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하나 하면 공포를 해요. 공포 기간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공포 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바로 공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포 기간을 보통 많이 거쳐요. 공포되잖아요. 법을 만들어. 그러면 이거는 시행령은 뭐냐 하면은, 자, 이게 법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법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시행하려고 하면 누가 하나?
정부에서 하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서 시행령을 만들어요. 시행령을 만들어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여기도 다 담을 수 있어요. 세세한 것은 뭐냐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요. 누가 하겠나 이거는 각 부처에서 해요. 뭐냐면 해양수산부 령으로서 나와요. 이래가 실제로 시행을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여기는 법률이라 하죠. 아까 선생님 설명해 법률이라 하고 요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법령 이 말을 써요. 법령. 그래 항상 이거는 어떤 것은 시행규칙이 없는 것도 있어요. 시행규칙이 없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시행규칙 밑에 따라 나와요. 그래서 보통 세 가지가 다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있죠. 교재는 법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여러분들이 법제에서 찾아보면 법 다시 찾아야 되고, 시행령 찾아야 되고, 시행규칙 찾아야 돼가지고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만드는 게 선생님 교재예요. 교재는 법이 있고, 바로 관계된 대통령이 바로 밑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령에는 바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보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갖다 알아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21페이지. 자, 조금 전까지는 뭐냐, 특권 세 가지를 했죠. 특권 세 가지. 세 가지는 이제는 의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제일 첫째, 등기 등록의 의무. 등기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선적항을 지방청장에게 선박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요게 옛날에는 없었어요. 60일이라는 말이. 요게 60일, 2019년부터 시행된 건데 60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6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돼. 어디다가? 지방해양수산청장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소형선박 이상 되면 어떻게 한다가 등기를 먼저 하고 등록을 해야 돼. 등기를 안 하고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등기를 먼저 하고 등록해요. 소형선박 이상 되면 등록을 신청한다. 그 다음에 등기 등록 의무가 있고, 두 번째 국기개양 의무대가 있죠. 국기개양, 이거는 아까 뭐라 했나? 특권이라 했잖아요. 특권이 동시에 의무예요. 이거는 한국선박은 대한민국 국기를 개양해야 되고, 국기도 개양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명칭, 그 다음에 선적항, 헐수, 치수를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표시해야 된다. 자, 먼저 표시 의무, 그게 국기 개양해야 된다. 표시 의무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자, 국기 개양 밑에 있죠. 국기 개양을 보니까 국기를 개양해야 되는 경우가 네 가지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도 나온 거예요. 네 가지 경우는 국기를 개양해야 돼. 반드시 어떤다. 대한민국의 등대 또는 해안망로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국기를 개양해야 된다. 두 번째, 외국항을 출입할 때, 머물 때 아니라 출입할 때예요. 출입할 때 국기를 개양해야 된다. 세 번째,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해군이에요. 해군. 해양수산청장 이런 게 아니에요. 해양수산부 장관 아니에요. 뭐예요? 해군이에요. 해군 또는 해양경찰 소속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국기 개양해야 된다. 그 밖에 지방청장이 누구냐면 지방해양수산청장이에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요구가 있을 때 올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2019년도에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 알아놔야 되겠죠. 국기를 개양해야 되는. 자, 그 다음에 선박 표시를 해야 된다겠죠. 어떻게 표시하냐.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이게. 한국 선박은 표시해야 되는 표시방 다음과 같다 했죠. 그런데 소형 선박은 아니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 자, 명칭, 어디다가 하느냐. 명칭. 자, 어디다 한다 했나? 명칭은 선박 이름은 선수양 쪽. 선수양, 그게 선수양인이라 했죠. 외부에. 그 다음에 어디에 또 선미에다가 표시한다. 알아놔야 되겠죠. 선박 명칭 표시한다. 어느 정도 10cm 이상 한글로 또는 아라비아 숫자, 한글 아라비아 숫자 같이 표시한다.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적항. 선적항은 이게 시험지 이번에 나온 거예요. 어디다가 한다고 해서 선적항은 선미해요. 선수양 쪽에 선미한다 했어요. 그래서 선미 예부에 잘 보이는 곳에 10cm 표시한다. 여기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헐수, 치수. 헐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기간을 하는 사람들하고 공채를 하는 사람들 선박 구조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헐수라는 게 뭐냐면 선박이 있잖아요. 그러면 헐수는 물에 잠겨 있는 우리 선박의 부분이에요. 그러면 선저 맨 끝에서도 물면까지겠죠. 이걸 헐수, 드라프트 이렇게 이야기해요. 헐수. 그 다음에 갑판에서부터 물면에서 갑판까지를 뭐라 하면은 근현이라는 말을 써요. 근현. 이 헐수예요. 헐수는 뭐라고?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을 헐수라고 해요. 우리 배에서 물에 잠겨 있는 부분. 자, 그래서 헐수를 표시해야 되는데, 그 왜 헐수 치수 보세요. 선수와 선미의 양쪽에, 헐수는 선수, 선미 양쪽에요. 왜 양쪽에 표시를 하나 하면은, 우리 배가 이렇게 부두에 계류를 하고 있어요. 계류를 하고 있는데 헐수를 읽어줘야 돼. 그래야 우리 배 보온력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이게 밖에 안 보이죠? 못 읽잖아요. 여기는 못 읽잖아요. 여기부터 여기 읽고, 만약에 우리 배가 자연적으로 계류를 하고 있을 때는 이쪽을 읽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선수 양쪽에 있어요. 선수, 선미 양쪽에 있어요. 읽어볼게요. 선수와 선미 양쪽에 있겠죠. 외부 양쪽에 있다. 어디? 선저로부터 최대 헐수는 이렇게까지 20cm마다 10cm 아랍의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 이런 데가 있죠. 이게 항해를 하는 사람들은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우리 배가 이래 있잖아요. 선수락 합시다. 선수락 하면 여기 헐수를 표시해 놨어요. 이게 3m, 그 다음에 인터벌은 20cm마다 해놨어요. 어떻게? 2, 4, 6, 8, 4m 이렇게 해내가 있어요. 그 다음에 4m, 2, 4, 6, 8. 걸차 크기는 10cm. 인터벌은 20cm마다 해놨어요. 20cm마다. 그런데, 자, 볼게요. 아라비아로 표시하고, 이 경우 동그라미 쳐봐요. 숫자의 하단은 이래 돼가 있죠. 숫자의 하단은 무슨 말이겠나? 숫자의 하단이 우리가 그게 물이 2m, 요게 3m, 요게 찰랑찰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헐수가 얼마나 하면은 3m예요. 하단을 표시하니까. 그러면 요게 3m, 위에 찰랑찰랑하면 몇 미터, 얼마겠나, 헐수가? 3m, 요 크기가 10cm 아니에요. 3m 10cm가 되는 거예요. 여기 2m 찰랑찰랑하고 있다. 얼마예요? 하단을 표시하니까. 이거는 3m 얼마? 20cm가 되겠죠. 하단을 표시해야 되겠어요. 요게 4m 요게 찰랑찰랑하고 있어요. 물이. 그러면 헐수가 얼마겠나? 4m. 됐죠? 하단을 표시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4m 위쪽을 찰랑찰랑한다. 요게 마찬가지로 얼마가 되겠나? 4m 10cm가 되겠죠. 됐죠? 하단이라 했어요. 항해에 이게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던 문제인데, 요거는 한 내볼게요. 6하고 4하고, 여기 크게 적어볼게요. 여기에 4m가 있고 2, 4, 6, 8이 있어요. 그런데 4하고 6하고 중간에 찰랑찰랑하고 있다. 그러면 헐수가 얼마가 되겠나?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하단을 표시한다 했죠.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4m 50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린 거예요. 어떻게 되나?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얼마예요? 4m 40cm죠. 여기는 4m 50cm죠. 여기는 4m 60cm죠. 중간이니까 60하고 50은 중간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요거는 4m 55cm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는 거는 뭐 지금 법규에서 몰라도 돼. 근데 하단을 나타낸다. 알아놔야 되겠죠. 인터벌은 20cm. 그 다음에 하단을 나타낸다. 알아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세요. 선박의 명칭 등을 표시하기 곤란한 선박인 경우에는 지방청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면 된다는 말도 있다. 그 다음에 장소를 따로 정해서 표시를 변경을 할 수도 있고, 4번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 선박에서 표시하는 표시는 잘 보이고 오래 가는 방법대가 있죠. 잘 보이고 오래 가는 방법이 뭔가 하면 선박이 있잖아요. 우리 배가 이게 색깔이 흰색이에요. 그럼 무슨 색이 제일 잘 보이겠나? 까만색이 제일 잘 보이겠죠. 까만색으로 한다는 게. 우리 배가 검은색이다 하면 흰색이나 노란색으로 표시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오래 가는 방법이 이렇게 했어요. 이걸 오래 가는 방법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항구적인 방법. 옛날에는 항구적인 방법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말로 고치니까 내가 오래 가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나 하면은 헐수가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다 용접을 해요. 용접을.
용접을 해가 표시하네. 그럼 오래 가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항구적인 방법, 오래 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 자, 그 다음에 변경사항이 변경됐을 때 지체 없이 그 표시를 고쳐야 된다. 이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어요. 선적항을 한번 볼게요. 22페이지. 자, 선적항, 어떤 게 선적항은 선박 소유자가 선박 국적증서를 발급받는 곳이다. 그러니까 선박 소유자가 등기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정하는 항구예요. 선적항을 제일 먼저 뭐를 했나? 선적항을 정하고 톤수 측정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선적 국적증서를 발급한다 했죠. 자, 읽어볼게요. 발급받는 곳이고 선박 소유자가 선박에 대한 행정감독의 편의를 위해서 선적항을 정하는 게 설정한 그런 특정한 항구를 갖다 선적항이라고 하고, 자, 선적항을 어디에 정하게 되느냐? 원칙 세 가지가 있어요. 선적항을 정하는 원칙 세 가지. 첫째, 선적항은 시, 업, 면의 명칭에 단다. 선적항을 뒤에 적는다 했잖아요. 선미에. 저걸 적는데 그 명칭은 시의 명칭이 되어야 된다. 또는 업의 명칭이 되어야 된다. 또는 면의 명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선적항은 할시, 업, 면은 그런 정하는 그런 것은 선박이 항행을 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을 안정한다는 데가 있죠. 자, 되고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수면하고 같이 접하는 곳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정하는 곳을 선적항을 정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선박 소유자의 주소로 정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원칙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주소가 대구다 합시다. 선적항을 못 정하잖아요. 정할 수 없죠. 그게 그럴 때는 밑에 이런 곳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세 가지 원칙 세 가지는 있어요. 업면, 시업면 명칭에 따른다. 그 다음에 수면에 접한 곳이 된다.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인데 선적항을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가 그게 말이 빠졌어요. 틀렸어. 주소지가 아니라는 말이 터져. 이거 아닌 빠지면 안 되죠, 절대. 아닌 곳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아니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게. 선적항을 선박 소유자가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정하는지, 내 주소지가 아닌 곳에 정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죠. 첫째, 국내 주소가 없는 선박 소유자가 외국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뭐야? 안 되겠죠. 그럴 때. 주소가 없다. 두 번째, 선박 소유 주소지가 항행을 할 수 없는 수면, 대구랄지 이럴 때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다른 데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주특별시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선박 특구로 지정된 제주도는 우리가 제주도로 선정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제주도는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선박 특구로 정해가지고 제주항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금이 감해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는 데는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선박법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선박 등록 특구로 지정된 계항을 정할 때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선박 소유자 주소지 외 시업면을 선적을 정하여 특별한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할 수가 있다. 네 가지일 때는 자기 주소가 아닌데도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